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기술 영업에 앞서 영업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험, 자동차, 부동산, 가전제품 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체를 상대로 상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제조 설비 등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나름대로 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업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 또는 그러한 행위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등에 대한 정보를 면담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영업은 모든 인간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달라고 우는 행위도 일종의 영업 행위요. 어머니가 집에 손님이 온다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일 뿐더러 자신을 손님에게 셀링하는 영업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강도, 살인, 절도, 사기, 폭행 등과 같은 범법자들이 변호사의 고객이 됩니다. 변호사는 이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고객을 상대로 치열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해도 환자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영업 능력이 떨어지면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 교수도 학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을 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영업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등의 가치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이라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가 달라지고 고객이 얻게 되는 이익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서게 되면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셀링하게 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실력이 있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 면접관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없겠죠. 따라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리커는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업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인이 사는 집에 냉장고가 설치되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햄버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혁신적인 영업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은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이를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솔루션, 즉 가치가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크면 고객은 만족하게 되고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가치가 작을 경우 고객은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세일즈맨은 고객 만족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글로벌 CEO 중에는 세일즈맨 출신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때 여성들의 롤모델이었던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경영자는 미국 통신업체인 AT&T에서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영업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40살에 북미 지역 영업담당 임원이 되었습니다. 1988년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제록스에서 복사기 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영업맨 출신입니다.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 출신의 최시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역대 삼성전자 사장 중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최초의 비엔지니어 출신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비엔지니어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IT 기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유수의 IT 기업과 하루하루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IT 전반에 대한 상황 판단은 물론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재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반도체 기술 영업을 하면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최 실장처럼 비엔지니어 출신이면서 엔지니어 출신 못지않게 훌륭한 기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경영잡지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는 다른 부서 근무자보다 영업직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영업이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은 세일즈맨 각자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제품이나 고객 특성을 고려한 나름대로의 판매 전략 수립, 기술 지원, 생산, 연구부서, 마케팅부서 등 내부 고객과의 원만한 팀워크 조성 등 전략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영업사원을 영업대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및 경쟁사 분석 능력, 고객 만족을 위한 고객 이익 창출 능력과 서비스 마인드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영업이라는 종합예술을 통해 미래의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영업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은 직종입니다. 미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업전망 안내서에 따르면 20% 가까운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영업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국 근로자 9명 중 1명은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업활동 인구를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영업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영업을 우습게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끝으로 소유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교육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영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파는 물건이 좋고 회사가 유명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일즈맨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대형 컴퓨터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 IBM은 물건이 좋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잘 알려져서 전 세계 솔루션 비즈니스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세일즈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IBM은 회사 초창기부터 영업사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능력 있는 세일즈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공급하게 제공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세일즈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고객 만족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IBM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훌륭한 세일즈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영업은 값싸고 질이 좋으면 누구나 팔 수 있고 말 잘하고 사교적이면 영업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물건이 잘 팔리고 영업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체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고객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서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고객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고객과 잘 놀고 술 잘 먹는다고 사교적이고 영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면서 고객과 신뢰감을 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기술 영업은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고객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영업사원을 선호하고, 이런 영업사원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을 우습게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영업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물건을 팔 수 있다.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은 항상 의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객 앞에서 비굴해지기 쉽다. 접대나 리베이트 영업이 관행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영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지상을 통해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격적인 장점 외에는 크게 내세울 게 없는 비즈니스 환경일수록 아는 사람을 통한 안면 영업이나 리베이트 영업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가치셀링이나 솔루션 영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이 아닌 공급자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 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린시플 오브 마케팅이라는 책으로 소비자 심리, 광고, 도소매 관리, 시장 분석 등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왼쪽 사진은 Fundamental of Selling이라는 책으로 세일즈맨의 자세, 세일즈 심리,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프로세스 등 영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영업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대학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업보다 마케팅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전망도 좋고 활동 분야가 넓기 때문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영업 분야가 마케팅 분야보다 훨씬 진출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학은 학문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어느 대학도 영업에 대해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제품 개발, 생산, 서비스 관련 분야 이외에도 기술 영업도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대학도 기술 영업에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학교는 장사권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고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졸업생들이 영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학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영업으로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취업, 기술 영업으로 또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영업과 기술 영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